올해 첫 토크호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혼란을 거듭하는 탄핵 정국과 보수가 나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유승민입니다. 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좀 더 긍정적이고 즐거운 일로 모시고 말씀 나누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새해가 밝았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새해다운 새해를 맞이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신년이 이대로 있을 수는 없고 새로운 희망을 담아서 그다음에 지금의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 어떻게 보시는지 신년 소회를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새해는 뭔가 정말 새로운 희망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지난달 29일 그 제주항공 참사 너무나 비통한 그런 일이 있었고 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정말 우리가 잃었고, 그리고 그 사연들을 보고 저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만은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지난달 12월 3일 이제 한 달도 넘었습니다만은 이 비상계엄, 이 탄핵, 또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비극이고 우리 역사의 어떤 퇴행이고, 그리고 뭐 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참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연거푸 일어나가지고 참 우리 대구 경북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우리가 정말 같이 나라를 새로 세우고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원래 2025년이 정말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같이 새로운 희망을, 뭐 희망의 좀 불씨라도 한 씨앗이라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네. 지금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각별히 힘을 모아서 이 국난의 극복에 나서야 될 텐데, 정치권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말씀을, 대처를 하는 방식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정말 뭐 여야가 진짜 나라는 생각 안 하고 너무 좀 극단적으로 싸우다가, 저는 민주당이 그동안 지난 총선 이후만 보더라도 국회 뭐 거의 뭐 과반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뭐 예산을 깎고 뭐 탄핵을 좀 남발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중에 뭐 옳은 특검법도 있습니다만은 특검법도 남발하고 이러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좀 입법부의 어떤 전횡, 다수의 어떤 폭정 이런 걸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이 내란을 이걸 시도를 하고, 그리고 결국 탄핵까지 소추까지 가결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이 모양인데,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정말 국민들한테 우리 국회를 소수 정당으로서 국민들만 바라보고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고 야당하고도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런 정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왔을까 싶습니다. 결정적으로 계엄과 탄핵이라는 이런 정치 상황을 만든 거는, 이거는 뭐 1979년 이후에 45년 만에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만큼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가버린 건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걸 우리 정치를 수습을 해나가느냐. 제일 걱정되는 거는 정치 불안이 우리 연말에 주가하고 환율 받지 않습니까? 네. 우리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이라 그럴까요? 우리 경제의 기초가 되는 무슨 성장 잠재력이나 내수, 수출, 소비, 투자, 고용, 거기다가 가계부채, 국가부채, 기업부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시한폭탄이 막 널려 있었는데, 그거를 이 정치 불안이 어떻게 보면 막 도화선이 불을 붙이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이 지금 트럼프 취임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고, 이 안보는 어떻게 되고, 또 경제는 최상목 대행이 제2의 외환위기, IMF 위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제가 경제를 오랫동안 봐온 사람으로서, 걱정해온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약한데
정치 불안이 지금 자칫 제2의 IMF 위기를 불러올까 봐 우리 겪어봤지 않습니까? 네. 97년, 98년, 99년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될까 봐 저는 경제 안보가 나라의 두 기둥인데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네. 지금 방금 최상목 대통령 네. 권한대행 말씀하셨는데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였죠. 그런데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에 원래 자신이 하고 있던 기재부 장관, 그다음에 중대본 본부장까지 예. 1인 4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최근에 헌법재판관 임명 있지 않습니까? 네. 3명 중에 2명을 임명해서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만든 거 그걸 갖고 뭐 왜 그랬느냐고 나무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네.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6인 체제로 가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을 만들면 아니 대통령은 한 사람의 개인이고 그분이 잘못해가지고 이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 5,120만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안보 문제 이런 게 튼튼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뭐 미국에서, 외국에서, 세계에서 우리를 보는 눈, 또 우리 경제가 전부 다 외국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경제 아닙니까? 지금 국가 신인도 같은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대행이 제2의 외환위기, IMF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국정이 안정돼야 된다. 또 질서 있게 헌법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는 저는 잘했다고 보고 지금 최상목 대행이나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나 이런 분들이 이 과도기에 굉장히 불안한 과도기에 우리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거든요. 우리가 1998년에 마이너스 5.1% 성장을 했습니다. 내년에 지금 2.2에서 1.8로 이렇게 하향 전망을 하고 있는데 추락할 때는 얼마나 추락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 오히려 그 권한 대행이 잘하도록 좀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가 정말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국가안보, 경제, 뭐 그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정치적 상황은 여러 다 있겠습니다만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은 역시 경제인가요? 저는 경제입니다. 왜냐하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이후에요. 연말 12월 달 되면 우리 뭐 송년회도 하고 회식도 하고 하잖아요. 네. 연말 특수가 뭐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열라 그래요. 안 그래도 가계부채 이런 것 때문에 지갑 안 열었는데 소비 심리가 완전히 꽁꽁 얼어붙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경제라는 게 수출 하나로 지난해 돌아가고 있었는데 수출 전망도 원래 굉장히 어둡습니다. 특히 트럼프 취임해가지고 관세 올리고 보호주의 하기 시작하면 우리 수출 전망이 굉장히 힘듭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 수출이 지난해 8%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뭐 1% 할지 마이너스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현장에서 자영업자들, 또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 또 직장 못 구한 실업자들, 또 뭐 기존에 이 저소득층 빈곤층들 이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너무나 심각하거든요. 근데 예컨대 우리가 재정이라도 국가 재정이라도 이럴 때 확 풀어가지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그러죠. 국가가 좀 빚을 좀 지더라도 예산을 많이 풀어서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 그런 걸 하느냐 하면 그것도 지난해 계속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만약 97년, 8년 같은 그런 IMF 위기 같은 게 만약 한번 터지면 그거는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위기는 여기서 올 수도 있고 저기서 올 수도 있고 우리 경제에서 아마 제일 취약한 고리에서 터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탄핵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진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엄정하게 질서 있게 신속하게 정리를 해줘야지 우리가 다시 국가적인 리더십을 세우고 경제도 살리고 안보도 지키고 이런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와중에 자꾸 반대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질서 있는 수습보다는 오히려 더 미궁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예. 한동훈 대표는 그 전에 이제 축출당하고 예. 그다음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투톱 체제가 됐는데 이 체제 도로 친윤당이라고 비판받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이제 저희 당 말씀을 하시니까요. 제가 이 당에 온 지 25년이 됐습니다. 저는 이 당에서 누구보다도 보수가 잘해야지 대한민국 정치가 살아나고 또 나라가 잘 된다. 정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치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되는 거고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탄핵 너무 빨리 하고 대통령이 너무 빨리 물러나면 그러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한테 정권 갖다 바친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모습이 딱 그냥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한테 아주 쉽게 거저 정권 갖다가 그냥 갖다 바치는 그 모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가야 될 길이 딱 두 가지인데요. 지금과 같이 비상계엄 잘했다. 내란 절대 아니다. 탄핵 당하면 안 된다. 헌재는 탄핵 기각해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러면서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가는 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정말 이거는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거는 그리고 이건 내란이 혐의가 있다. 탄핵은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해야 된다. 우리는 보수 정당은 우리는 보수가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수가 뭡니까? 지키는 거거든요. 좋은 걸 지키는 겁니다. 좋은 게 뭐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고 이 공동체를 안전할 수 있도록 잘 살도록 지키고 헌법 가치를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게 보수입니다. 지키는 거니까. 좋은 걸 지키는 거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거는 헌법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거니까 그거는 보수가 아닌 거죠. 그러면 저희들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무릎 꿇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죄를 몇 번이나 드리고 그리고 지난 8년 전부터 사실은 보수를 새롭게 변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윤석열 검사라는 용병을 데려와 가지고 손쉽게 한 거거든요. 그 우리 반성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수 정치가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경제 살리고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고 이런 제대로 된 보수 정치 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선서를 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철학, 그런 정책으로 새로 당을 재건을 해야죠. 보수의 재건이죠. 이게 두 번째 길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국민의힘은 이 지도부나 이 사람들은 첫 번째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한마디만 더 드리면 검사가 너무 많아요, 검사가. 검사는요, 사람 잡아가지고 수사하고 족치고 감옥 보내는 사람들이 검사예요. 근데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둘이가 하다가 지금은 권성동 검사, 권영세 검사. 아니, 검사가 대한민국 2,200명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5,100만의 국민이 있는데 우리 당은 검사들이 법대 나온 사람들이 다 그냥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무슨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개혁을 하고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너무나 퇴행적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비상계엄 이전에는 제가 정말 좀 조용히 살다가 비상계엄 이후에는 너무 답답하고 우리 당이 특히 너무나 퇴행적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하고 난 뒤에 해제하는 과정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 탄핵 소추 과정에서 국회 표결을 할 때 국민의힘이 이 국론 분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국적인 어떤 여론조사 지표하고는 상반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마치 지역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지지하는 것처럼 지역민들의 의견에 따라서란 말을 주저없이 하면서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유승민 의원 보시기에 대구 경북의 민심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 경북 민심을 제가 뭐 정확히 여론조사 같은 거 인용하면서 몇 퍼센트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싫습니다. 근데 대구 경북에서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탄핵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건 뭐 내란이 아니다. 비상계엄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뭐 대구에서 태어났고 대구에서 학교 나왔고 대구에서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 경북은 옳은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 대구 경북은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우리 DNA가 있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길로 가야 됩니다. 옳은 길이 뭐냐?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는 옳은 길이 아니죠. 그래서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오히려 좀 채찍질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구 경북 의원 중에 이번에 그 비상계엄 해제하는데 18명 중에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거의 대부분이 아마 탄핵에 반대했을 겁니다. 뭐 무기명 투표이긴 하지만 그게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대구 경북에도 옳은 길로 가겠다는 가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분명히 저는 다수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그거 박수치는 대구 시민들이라면 그런 대구 시민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께서 우리 제발 우리 보수 정당이 보수 정치가 똑바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오히려 채찍질을 해주시고 우리 일부 당원들이나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 아마 뭐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 아니다 그러고 지금 막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죠, 당연히. 그분들한테 저는 제가 정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 나라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길 맞느냐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거든요.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럴 줄 알아야죠.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이 이때 굉장히 좀 갈 길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 우리 갈 길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 전체에서 대구 경북이 이상한 사람, 이상한 지역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왜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비난을 전국적으로 많은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극우당, 영남당, 내란 정당 이런 얘기 뭐 많이 들었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 여전히 본인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지도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 만약에 보수 재건을 하고 싶으면 다른 것 다 접어두고 지금 순간에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어딜까요? 제가 오랫동안 개혁 보수라는 걸 주장해왔습니다. 우리가 부자 편들고 재벌들 편들고 기득권 편들고 늙고 그런 이미지의 보수, 옛날 보수. 그다음에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 그 전통을 잊지 못하는 그런 보수. 그 보수는 새로운 시대에 정말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개혁 보수라는 거는 보수도 정의로울 수 있다. 보수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 그런 보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 정치가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개혁 보수의 길로 재건을 그 철학과 정책과 우리 자세와 이런 거를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다고 생각하는 게요. 아까 영남당, 극우당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거든요. 이번이 8년 전에 비해서요. 탄핵에 반대하고 또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게 덜해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그것만 믿고 이번에는 지지도가 별로 안 떨어지네.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도 제법 되네. 이러면서 만약 그 길로 가면요. 그러면 아마 보수는 앞으로 대선이고 총선이고 지방선거고 판판이 지는 겁니다. 저는 대구 경북이 나라 전체를 다시 세우고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제일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지 대구 경북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다른 지방에 뭐 수도권이나 호남이나 강원이나 다른 지방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시대착오적이라 그러고 저는 제 고향에 이 정치가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거 저는 정말 싫습니다.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그래서 좀 우리한테 옛날에 경제 발전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했던 우리 역사와 전통이 대구 경북에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다시 부활하는 그런 보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러난 일만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면 상당히 탄핵 시기에 빨리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죠? 그 헌법재판소에 맡겨놔야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한테 제발 좀 깝치지 마라 그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재명 대표는 자기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제가 보면요. 사법 리스크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의 경제나 안보에 대한 생각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경제나 안보가 어떻게 될까 저 걱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정면으로 승부를 해야 되고 그 대신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의 뭐 독재를 하고 있는 당이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자기들의 재판은 온갖 꼼수를 동원해가지고 법기술을 동원해가지고 늦추면서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한테 빨리빨리 해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나 법원이나 다 거기가 하는 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이념적 위치 혹은 각자 지도층의 지도적인 어떤 위치에 있던 많은 중진 의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혹은 정치적 지향점이 어딘지를 잘 드러낸 것이 이번 대통령 참 안타까운 항상 사상 초유의 일들이 요즘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을 체포하러 왔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보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참담하셨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 의원께서 이번 체포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첫 사례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법도 이렇게 구석이 많고 절차도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요. 어쨌든 제일 문제는 법적으로 쟁점은요. 공수처한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아마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겁니다. 처음부터 내란죄 수사가 민주당이 그때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 뭐 우리가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거 막 검찰 개혁 추진하면서 검찰한테도 없고 그게 공수처에도 없고 그러다 보니 경찰한테 있는 거예요. 내란죄라는 게 형법 87조 88조거든요. 그게 경찰한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의 서부지법이 그거를 이제 발부를 했는데 저는 법적인 것만 따지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12월 3일 밤에 저도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만은 우리 많은 국민들이 특히 우리 약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1979년 11.6, 12.12 그 다음에 서울의 봄 이걸 다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수도 경비사령부에서 1등병으로서 12.12, 11.6을 직접 제가 겪었던 사람이 군인 하면서 근데 그걸 겪은 사람들은 진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네. 이걸 다 봤는데 우리 당이 체포영장 같은 걸 대해서 예? 그렇게 저는 정말 이런 문제는 헌법대로 법대로 하자. 그리고 우리가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법 앞에 당연히 평등해야 되고 김건희 여사도 법 앞에 평등해야죠. 직접 썼다고 한 그 서신이 12대에 전달됐는데 당도 버리고 국가 시스템도 다 져버리고 일부 자신만을 지지하는 세력에게 호소하는 듯한 그 편지를 낭독하는 그 시위 현장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지지 연설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굉장히 앞으로 국민의힘의 입장을 정리를 할 때 꼭 짚어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 짧게 이 지점에 대해서도 말씀 잠깐 주시죠. 교수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 문제, 이 사태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입장, 철학, 헌법 준수에 대한 생각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아마 역사에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이걸 잘못됐다고 뭐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시간이 드러나면 점점 더 모든 게 증명이 될 거고 그러면서 저같이 이거는 반헌법적이다. 이거는 내란이다. 이건 탄핵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탄핵 반대 집회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예, 그 사람들을 부추기고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지금 아무런 반성도 안 하고 이제는 국민도 떠나고 국민힘도 떠나가지고 당도 떠나가지고 그 태극기 시위대 우리가 아스팔트 우파라는 그 일부한테 자기를 막아달라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건 정말 정상이 아닌 거죠. 그건 대통령으로서 정말 채통, 품위, 품격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지금 저러는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5,100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국가 지도자인 사람입니다. 마지막 그 품격은 꼭 좀 지켜달라 그 주문을 하고 싶어요. 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가 참 질문 드리는 게 저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가하게 지금 빨리 다가올지도 모르는 대선 얘기할 텐가 이런 생각은 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하고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입장이 지금 현 시국을 대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입장과 자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헌재에다 요구하고 바라보는 시선과 각종 이런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막으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작동 기제안에는 말은 안 하지만 모든 정치권의 사실 맨 마지막에 전제되어 있는 내용은 대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대선이 예.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예,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승민 의원께서 이재명 체제, 이재명 포비아를 극복해야 된다. 왜 그거를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그 정확한 내용이 그다음에 왜 지금도 민주당은 이재명의 일극 체제가 저렇게 강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가? 이재명 대표라는 분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지난 대선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내려오던 그 민주당 안에서는 굉장히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분은. 근데 정말 그분이 잡초 같은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민주당을 완전히 100% 장악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것까지는. 지난 총선 때 봤지 않습니까? 뭐 비명 다 날리고. 근데 당을 자기가 독점적으로 장악하는 데는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국민들, 다수 국민들의 눈에 비친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그분이 뭐 수많은 사법 리스크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거는 뭐 도덕성이나 기본적인 자격에 관한 문제고 저는 그분이 기본사회, 기본소득 이러면서 경제정책도 우리가 포퓰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아주 저는 악랄한 포퓰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보에 대해서는요.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했던 말을 한번 쭉 보십시오. 최근에 와서는 마치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분 걸핏하면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적인 그런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다수의 상식적인 국민들 앞에 만약 우리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이 이제 있다 칩시다. 그러면 저쪽에 이재명 후보가 나오면 우리 후보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후보가요.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이 방향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 아니다고 우기고 내란을 옹호하고 그러면서 비상계엄도 그거 잘했다고 그러고 우리 당이 그렇게 가면요. 저는 제가 절대 정치인으로서 존중할 수 없는 이재명 대표한테 정권 그냥 갖다 바치는 겁니다. 우리는 또 이재명 정권 5년을 보내야 되고 아마 안보 경제에서 수많은 안 좋은 위험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 여기에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그 길로 가면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이재명한테 갖다 헌납하는 그걸 그 길로 가면 그거 하는데 왜 그 길로 가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절연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지 우리 보수 정치,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 전부 탄핵을 당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더 보수의 영토를 넓히면서 우리가 더 저쪽보다 더 깨끗하고 더 유능하고 더 정의로운 그런 세력으로 우리가 재탄생을 하면 그러면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이런 얘기가 좀 대구 경북에도 좀 저는 맥혔으면 좋겠어요. 네. 그동안 지켜보면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표 아주 높은 퍼센트 포인트 차이로 제일 앞에 달려가고 있는데 역대 대선 때 보면 그렇게 1등 하던 분이 꼭 1등을 해서 마지막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퍼센트 지지도 자체가 뭐
큰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믿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가던 사람 넘어지는 거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별 중요한 게 아니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무슨 선거법 재판으로 빨리 해가지고 사라지고 상대방이 넘어지길 기다리지 말자. 우리가 잘하자. 우리가 잘하면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25년 전에 이회창 총재 계실 때 그때 야당이었을 때 제가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야당을 오래 해보고 여당도 해보고 다시 이제 뭐 그래 왔다 갔다 이 여야를 다 겪어봤는데 지금 우리 모습, 지금 보수 정치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모습이 25년 전, 뭐 10년 전에 비해서 더 나아진 게 없습니다. 사람들의 수준이나 능력이나 철학이나 정책이나 깨끗함이나 더 나아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진짜 정권을 뺏기기 싫으시면 그러면 우리가 많은 걸 바꿔야 됩니다. 짧은 기간 안에 국민들 안 믿어주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진짜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그런 후보, 철학과 정책 능력을 갖춘 후보, 그런 후보를 우리가 내세울 수 있으면 절대 분열하지 말고 똘똘 뭉쳐서 치열하게 경쟁해가지고 그런 후보를 내세울 수 있으면 이재명 포비아라 그러는데 이재명 후보가 뭐가 무섭냐. 네. 라는 생각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 실제 대선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요. 예. 제가 그 답변을 바로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당이 지금 이 모습으로 가면 해보나 마나 필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 정당 지지도가 뭐 20%다, 25% 이러는데 이대로 가면 막판에 가면 뭐 비슷할 거야. 막판에 가면 어차피 박빙의 승부야 이러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막판에 박빙의 승부 아닌 적도 많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우리가 정권 그때 받아올 때, 뺏어올 때요. 2007년 선거죠. 대선이죠. 그때는 저쪽에서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런 선거도 있거든요. 지금이 우리가 이 당의 이 모습으로 가면 안 되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저는 이 당을 바꾸는 게 제가 지금 할 일이고요. 이 당을 바꾸어서 당이 잘못된 길 아니라 옳은 길로 만약 가기로 우리가 마음을 뭉친다면 그때 가서 제가 대선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홍준표 시장님 같은 분은 뭐 벌써 뭐 탄핵에는 반대하시는 분이 왜 조기 대선을 생각하시는지 뭐 벌써 그러시던데 저는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이 모양인데 혼자 후보가 되면 뭘 합니까? 여전히 당이 국민의힘이 이 모습으로 있으면 다른 간판으로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니시고요.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거든요. 네. 지난 8년 전에 제가 바른정당을 3년 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대선 때 우리 뭉쳐야 된다. 뭉쳐서 진짜 공정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서 가장 좋은 후보를 세워야 그런 후보가 보수 정치도 바꾸어가면서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분열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력한 경쟁 후보가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정도 뭐 얘기가 되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이분들과 어쨌든 당을 재건하고 좋은 경쟁을 통해서 그중에 한 명이 힘있게 경쟁을 통해서 후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거는 좀 같이 하셔야 되지 않냐 이런 어떤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싶으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같이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저도 있고요. 또 뭐 우리 안철수 의원도 있고 저희들 안에는 저는 잠재적인 후보군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건 어떤 대통령이겠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정치 한 번도 안 해본 정치라는 그리 쉬운 거 아닙니다. 정치 한 번도 안 해본 윤석열 검사라는 사람을 보수의 후보로 데려다 놨다가 이 나라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아마 신뢰할 수 있고 철학이나 정책 능력이나 검증이 됐고 그러고 깨끗하면서 그다음에 헌법 법률 정말 지킬 사람
그런 대통령을 원할 겁니다. 네. 그런 대통령을 우리 많은 후보들 중에 뽑아내면 이재명 대표 무서울 거 아무것도 없죠. 네. 이 혼란한 와중에 여러 가지 당도 물론 당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말씀 나오는 내용 바탕으로 꼭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누구냐, 정치 뭐 국회의원이 누구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인구 위기, 경제 위기, 안보 위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뭐 전쟁 이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위기입니다. 이럴 때 저는 우리 대구 경북에서 우리 옛날에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섰듯이 IMF 때도 우리가 앞장섰듯이 지금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정치도 좀 똑바로 세우고 그리고 경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옳은 길에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 꼭 함께 해주시고 저희 보수정당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잘못했는데 잘못은 우리 깨끗하게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고 정말 보수가 지금 괴멸 상태 폐허가 됐는데 여기 위에 정말 새로운 보수를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도민들께서 많이 좀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토크는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탄핵 정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으로 나갈 고민의 방향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격정적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유승민 전 의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